그날 저는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김밥을 말아 모은 돈 5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쓸모 있다고 믿었던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로 분양받은 신도시 아파트는 참 넓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본 집 중 가장 좋은 곳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저에게는 왜 그리도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이사 온 첫날 며느리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일은 아무 걱정 마세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정말 편하게 쉬실 일만 남았어요. 쉬실 일만 남았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평생 쉼 없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알았습니다. 이 완벽하고 깨끗한 집에서 저의 쓸모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제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 고무장갑을 끼면 며느리는 어느새 다가와서 제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그 상냥하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손 설거지는 물 낭비의 시간 낭비. 정말 비효율적이라니까요. 그냥 식기세척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세요? 바닥을 걸레로 닦으려 해도 윙윙거리는 로봇 청소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좀 만들려고 하면 며느리는 현관 앞에 쌓인 새벽 배송 박스를 가리켰죠. 어머니, 요즘은 사 먹는 게 훨씬 싸고 영양가도 좋아요. 그냥 두세요. 며느리에게는 정성보다 효율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 완벽한 기계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민규가 쭈뼛거리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엄마 주무세요? 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죄송한데 저희 이번에 아파트 잔금 치르는 게 계산 착오가 좀 있어서요. 돈이 좀 부족하네요. 혹시 엄마 전세금 빼서 가지고 계신 거 잠깐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5천만 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이 집을 지키는 거예요. 엄마랑 저랑 유진이랑 이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잖아요. 네. 엄마 도와주세요.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저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얹혀 사는 노인네가 아니라 이 집을 지키는데 일조한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자식 집 해주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니? 이제 내 걱정 없이 엄마는 너희 집에서 편하게 늙어가면 되는 거지. 고맙다며 울먹였고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통장을 들고 방을 나가는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저를 향해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홀가분하시겠네요. 받은 만큼 저희가 효도는 확실하게 계산해서 해드릴게요. 효도를 계산해서 하겠다? 그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얼음장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통장 껍데기를 어루만지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로봇 청소기의 기계음만이 제 텅 빈 마음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다 내어주고 난 뒤 저는 어떻게든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 저는 큰맘 먹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철을 맞은 배추가 어찌나 실하던지 보는 순간 딱 김장 생각이 나더군요.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눈치가 보였지만 그래도 갓 담근 김치 맛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은 김치 힘으로 사는 거지. 내 손맛을 보면 유진이도 좋아할 거야. 저는 좁은 다용도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김치 속을 넣고 있는데 퇴근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코를 막으며 다용도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세상에, 지금 이 좁은 다용도실에서 김장을 하시는 거예요? 새 아파트의 냄새 베개? 아니, 배추가 너무 좋아서 너랑 민규 먹이려고. 저는 고무장갑에 묻은 양념이 며느리의 옷에 묻을까봐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누가 집에서 미개하게 손으로 김치를 담가요? 이거 위생적으로 검증된 재료예요? 어머니 손맛이니 뭐니 하는 거. 솔직히 세균 덩어리인 거 모르세요? 저희는 사 먹는 김치가 입에 맞아요. 그리고 이 냄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부터 진동을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원. 미개하다. 세균 덩어리다. 평생을 가족 먹이려고 담가온 제 김치가 며느리 눈에는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애써 버무려 놓은 김치통을 들더니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 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 왜 이러니? 그거 내가 새벽부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는 김치통을 쓰레기통 옆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지 마세요. 냉장고 냄새 배니까 넣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방금 제 정성을 쓰레기 취급한 며느리가 표정을 싹 바꾸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말이죠. 민규 씨가 지금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근데 로비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급한 불만 끄면 바로 몇 배로 불려올 수 있는데 어머니, 혹시 아직 비상금 남겨두신 거 있죠? 그거 3천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내 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내놓으라니요. 그 돈은 정말 제가 아프거나 죽으면 장례비로 쓰려고 꽁꽁 숨겨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유진아, 그 돈은 내 목숨값이다. 그것만은 안 된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집에서 공짜로 지내시는 거, 관리비며 식비며 누가 감당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요즘 세상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민규 씨 앞길 막으실 거면 차라리 따로 나가서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돈 쥐고 요양원을 가시든가요. 따로 나가서 살아라. 요양원을 가라. 결국 돈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돈뿐이었던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장판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주면 나는 정말 빈 껍데기가 되는 건데. 하지만 당장 쫓겨나 갈 곳 없는 노인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이게 내 마지막이다. 통장을 받아든 며느리는 김치를 버릴 때와는 전혀 다른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악마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내 김치통을 보며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빨갛게 버무려진 배추가 마치 난도질당한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잔인한 지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돈을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된 저에게 유진이는 더 이상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유진이가 아침부터 부산을 떨더군요. 회사 VIP 임원들과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홈파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치껏 도울 일이 없나 싶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얘야, 손님들 오는데 내가 잡채라도 좀 무쳐줄까? 잔치상엔 잡채가 있어야지. 하지만 유진이는 정색을 하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오늘 오시는 분들 입맛 고급이라 어머니 표 손맛 안 맞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화장실도 웬만하면 참으시고요. 나이 드신 분 왔다 갔다 하시면 분위기 깨지니까요. 분위기 깨진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좁은 문간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거실에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화려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도 물 한 모금 마시러 나갈 수가 없었죠. 한참 뒤 화장실이 급해진 저는 손님들이 베란다에 나간 틈을 타 살금살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떠드는 소리였죠. 아유, 말도 마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그거 완전 자선 사업이라니까요. 돈 한 푼 없이 얹혀 사는데 눈치도 없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집에서 어머니가 제일 가성비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존재잖아요.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이랄까? 식충이, 자선사업. 제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유진이가 달려왔습니다. 깨진 컵 조각보다 유진이의 싸늘한 눈빛이 더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하, 어머니,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어이 사고를 치시네. 손님들 다 놀라셨잖아요. 정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은 내가 숨 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마음이 난도질당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이민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비상금 3천만 원. 제 인생을 다 바친 그 집을 저는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식탁 위엔 먹다 남은 파티 음식 쓰레기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서 식충이로 사느니 차라리 이 춥고 더러운 곳에서 사람으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방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 TV 소리만 공허하게 벽을 때렸죠.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전단지 하나가 발에 차이더군요. 복지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엄마 손맛 요리 교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엄마 손맛이라는 글자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비위생적이라며 쓰레기 취급했던 내 손맛.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홀린 듯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멸치볶음과 파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고 뱉으면 어쩌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반찬을 맛본 젊은 강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딱 그 맛이에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거 팔아도 되겠네. 저 좀 싸주시면 안 돼요? 팔아도 되겠다. 며느리가 버렸던 제 김치가 이곳에서는 보석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정성이 더러운 게 아니었구나. 내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지관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잔의 정성 반찬. 며느리가 그토록 경멸했던 비효율적인 정성을 저는 제 가게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버무립니다. 조금 느리지만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 울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라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좁은 월세방은 어느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택배 박스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서 눈칫밥을 먹던 식충이 강순자는 이제 없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요리하는 사장님 강순자만 있을 뿐이죠. 통장에 돈이 쌓여갈수록 제 무너졌던 자존감도 다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과연 그 잘난 효율로 무장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순잔의 정성 반찬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죠. 결국 저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주문만 100건이 넘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활기차게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비효율적이라며 무시했던 제 손맛이 이제는 돈을 벌어다 주는 황금알이 된 것이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보다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 한다는 그 사실이 저를 춤추게 했습니다. 반면 저를 쫓아냈던 그 잘난 아들 내외의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가게가 지역 맛집으로 TV에 소개되던 날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며느리 유진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토록 도도하고 차갑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희 망했어요. 민규 씨가 투자한 게 다 사기였대요. 어머니 비상금 3천만 원에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끌어다 넣었는데 다 날아갔어요. 사기. 아들의 승진 로비 자금이라며 가져간 내 피 같은 돈 3천만 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서 위험한 주식과 코인에 몰빵을 했던 겁니다.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던 아이들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비효율을 저지른 셈이죠. 어머니, 당장 이번 달 이자 낼 돈도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머니 가게 대박 나셨다면서요? 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아니, 저희가 그리로 들어갈게요. 네, 모시러 온다? 아니, 얹혀 살러 오겠다는 말이겠죠. 예전 같았으면 내 새끼들 어쩌나 하며 쌈짓돈을 털어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아, 효율적인 거 좋아한다고 했지? 이미 망한 주식에 돈 붓는 거, 그거야말로 제일 비효율적인 거 아니니?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너희 밑빠진 독에 물 붓는데 쓰고 싶지 않구나. 전화를 끊어버리는 제 손끝이 짜릿했습니다. 가슴속에 얹혀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는 가게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돌리고 소고기 회식을 했습니다. 내 돈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진짜 효율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뒤 가게 앞으로 낡은 경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명품 옷을 휘감고 외제차를 몰던 아들과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초췌한 몰골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파리한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왔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저희 지금 월세 보증금도 다 날리고 찜질방에서 자다가 나왔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도하던 유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이라니.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 일으켜 세워 밥이라도 먹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손님들 보니까.
저는 그들을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갓 지은 따뜻한 밥에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비효율적이라며 싫어했던 제 손맛 반찬들을 한 상 가득 차려왔습니다. 먹어라.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망했어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찌르자 며느리와 아들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맛있어요. 어머니 반찬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 손맛이 얼마나 귀한 건지. 밖에서 사 먹는 밥 먹으면서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저 가게 일 도울게요. 카운터라도 보게 해주세요. 설거지도 잘할게요. 어머니 혼자서 이 큰 가게 운영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가족이 좋다는 게 뭐예요?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릴게요.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고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쓸모없으면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던 게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가족 아니었나요? 지금 저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제 가게의 수익을 노리는 계산일까요? 저는 묵묵히 그들이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준비해둔 흰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 먹었니?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라. 이거 너희가 가져간 내 비상금 3천만 원. 내가 탕감해주는 빈 문서다. 그리고 이 안에 든 현금 500만 원. 너희 당장 지낼 방 한 칸 보증금 정도는 될 거야. 이게 내 마지막 지원이다.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마라. 엄마,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이 큰 가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돕겠다니까요. 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규야, 유진아. 나는 이제야 강순자로 사는 법을 배웠단다.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잃어버렸던 내 이름, 내 인생. 이제는 단 1분 1초도 남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아. 이 가게는 내 땀이고 내 자존심이야. 너희들의 도피처가 아니란다. 너희도 너희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바닥을 쳐봐야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야. 가보거라. 곧 저녁 장사 시작해야 한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행주를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언젠가 진짜 어른이 될 아이들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가게 순잔의 정성 반찬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말도 마세요. 이제는 옆 가게까지 터서 확장을 했고 온라인 주문은 한 달 예약이 꽉 찰 정도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번 파김치 예술이에요. 어머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어머니 반찬 먹고 힘낸 덕분이에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웃어주는 손님들이 이제는 제 진짜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예전에 텅 빈 아파트에서 기계 소리만 듣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이죠. 아들 내외 소식은 가끔 건너 듣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힘들겠지만 아마 그 아이들도 지금쯤 깨닫고 있을 겁니다. 땀 흘려번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말이죠. 언젠가 그 아이들이 진짜 단단해져서 찾아온다면
그때는 웃으며 국밥 한 그릇 말아줄 생각입니다. 물론 밥값은 받을 거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내 존재가 작고 초라해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주름진 얼굴 속에, 거친 손마디 속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정성.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강순자도 65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이름,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강순자의 통쾌하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